그날은 말이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. 오히려 너무 웃으면서 해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. 저는 그 웃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웃음 뒤에 숨은 뜻을 제가 알아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. 대단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도 밤에 불을 끄면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. 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? 이 정도는 그냥 넘기는 게 맞는 건가? 내가 나이 먹고 더 예민해진 건가? 그 질문이 며칠째 제 속을 맴돕니다. 저는 결혼한 지 꽤 됐습니다. 집은 평범합니다. 거실에 소파 하나, 식탁 하나, 장식 없는 벽. 아침이면 저는 습관처럼 행주를 빨고 싱크대 물기를 닦습니다. 그런 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. 사람이 나이 들수록 자기 리듬이 깨지는 걸 싫어하잖아요. 저는 그걸 가족에게까지 강요하고 싶진 않았습니다. 그냥 제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일들이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오십니다. 오시면 거실부터 훑어보시는 게 습관입니다. 구석에 먼지가 있나, 물컵이 어디에 놓였나, 휴지가 제대로 꽂혀 있나, 그냥 보는 거겠지 싶다가도 저는 그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저는 괜히 더 웃습니다. 어머니 오셨어요. 차 드릴까요? 말을 더 붙이고 손을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. 그게 제 방어라는 걸 저도 압니다. 평소에는 큰 갈등이 없습니다. 시어머니도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꼭 한마디씩 얹어놓습니다. 찬장 문을 닫으며 요즘은 참 편하게들 산다라든가 반찬통을 정리하며 이런 건 집집마다 습관이 다르지라든가.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. 다만 그 말이 떨어지고 나면 방 안 공기가 살짝 바뀝니다. 그리고 그 공기를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늘 저였습니다. 그날은 주말 오후였습니다. 남편이 집에 있었고 아이도 거실에서 뭔가를 만들며 놀고 있었습니다.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. 창문을 조금 열어두니 찬 공기가 들어왔고 가스불 위의 냄비에서는 김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. 평소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시간입니다. 그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오늘은 별일 없이 넘어가겠다. 그런 마음으로 저는 상을 차렸습니다.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자마자 반찬을 한 번씩 살펴보셨습니다. 젓가락이 반찬 접시 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. 그리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네 하고 웃을 뻔했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귀에 걸렸습니다. 직접 화법으로 그때 그 말들은 아직도 제 입술에 붙어 있습니다. 요즘은 내가 하는 게 티가 안 나. 애 키우면서도 살림은 기본은 해야지. 우리 아들은 원래 깔끔한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좀 느슨해졌어.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집이 훨씬 단정해질 텐데. 말끝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. 웃으면서 하니 더 대놓고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.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. 국물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제 속이 갑자기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.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이상하게 바빠졌습니다. 티가 안 난다는 말이 먼저 꽂혔습니다. 제가 하는 게 티가 안 나면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? 아이 도시락 챙기고 빨래 널고 치우고 다시 어질러진 걸 치우고 그러는 사이에 하루가 끝나는데 그게 티가 안 나는 일이었나? 저는 순간 제 하루가 허공에 붕 떠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. 그래도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. 집이 좀 더 깔끔하면 좋긴 하지. 내가 요즘 정신없어서 대충 한 게 있긴 하지.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데 다독임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습니다.
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? 그 말은 그냥 조언인데 내가 혼자 상처받는 건가? 그런데 상처는 분명히 났습니다. 조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. 저는 겉으로는 웃었습니다. 요즘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. 그 말만 하고 반찬을 더 내왔습니다. 입가에 웃음을 걸어두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그릇을 옮기고 물을 따랐습니다. 누가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며느리였을 겁니다. 그런데 제 속에서는 다른 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. 왜 하필 나였을까? 왜 그 말은 꼭 내 앞에서만 나올까? 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? 그 생각이 올라오다가 또 스스로를 눌렀습니다. 남편이 끼면 더 커질 수도 있어. 어머니도 아기는 없을 거야. 내가 참으면 끝날 일이야. 이런 말들을 속에서 빠르게 주고받았습니다. 식탁 위에서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웃으며 과일을 내밀었습니다. 아이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었습니다. 그 장면이 더 이상했습니다. 세상은 평화로운데 제 마음만 불편하니까요. 저는 내내 숟가락 소리,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. 저는 제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물잔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.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집은 그대로였습니다. 식탁 위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. 원래 하던 일인데 그날은 무슨 증명이라도 하듯 더 꼼꼼히 했습니다. 행주를 2번 빨고 수세미를 더 오래 문지르고 싱크대 물때를 더 세게 닦았습니다.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닦을수록 더 초라해졌습니다. 티가 안 난다는 말이 계속 따라왔습니다. 제가 닦는 소리 위로 그 말이 덮였습니다. 며칠이 지났습니다. 시어머니는 전처럼 전화를 하셨습니다. 잘 지내지? 감기 조심하고.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.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. 네, 어머니.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휴대폰 위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저는 괜히 벽시계를 봤습니다. 초침이 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. 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? 이제 와서 그 말을 꺼내면 괜히 일을 키우는 걸까?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면 제가 너무 만만해지는 걸까? 그 뒤로 저는 행동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날이면 전날부터 집이 숨을 쉬지 못하게 정리했습니다. 아이가 장난감을 꺼내면 바로바로 치웠습니다. 식탁 위에 뭐가 올라오면 바로 닦았습니다. 아이에게 조용히 해라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.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보기 전에 먼저 티를 만들어내려 했던 겁니다.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.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저는 누군가의 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.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.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말을 덜 하게 됐습니다. 예전에는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사소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. 네, 괜찮아요. 잘 지냈어요. 그 정도. 그리고 웃습니다.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보다 얇습니다. 저도 압니다. 제가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요. 그런데 그 거리가 꼭 시어머니만을 향한 건 아닙니다. 어느 순간 저는 남편에게도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. 남편이 왜 그래? 하고 물어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합니다.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합니다. 그렇게 말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. 제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같아서요. 가끔은 제가 정말 예민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혼자 부엌에서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. 시어머니의 웃는 표정, 반찬 접시 위로 움직이던 젓가락, 티가 안 나라는 말, 그 말 뒤에 이어진 기본은 해야지라는 말.
저는 그걸 되감기처럼 돌려봅니다. 돌려볼수록 더 애매해집니다. 누가 봐도 심한 말은 아닙니다. 그런데 제 마음은 분명히 가라앉았습니다. 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? 그 질문이 또 나옵니다.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 가끔 제 표정이 낯설게 느껴집니다.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얼굴. 참고 있는데 참는 줄도 모르는 얼굴. 그 얼굴이 제 것이라서 더 답답합니다. 나이가 들면 감정이 둔해질 줄 알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. 선명해진 만큼 상처도 잘 보입니다. 그걸 또 숨기려고 하니 더 쌓입니다.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시어머니는 여전히 오십니다. 저는 여전히 상을 차립니다.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묻습니다. 화가 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?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아마 다음에도 똑같이 웃을 겁니다. 웃으면서 속을 사기면서요. 그게 제 나이의 방식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더 씁쓸합니다. 비슷한 마음으로 지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남겨주시면 저도 제 마음을 덜 의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비슷한 하루를 버티신 분들,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.